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를 응원할까요? 이러한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6일 서방국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에 거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서방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멈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에 빼앗긴 동부 지역을 희생하도록 해 전쟁을 마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내가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에 실패했고 푸틴은 이 과정에서 미국 지도부의 약점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푸틴이 이 순간을 본 것 같다면서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를 지원하겠다는 독일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인 트루스 소셜에 우크라이나의 전차가 오면 그 다음은 핵탄두가 될 것이라면서 이 미친 전쟁을 지금 끝내자 쉽게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자 푸틴을 향해 천재라고 치켜세우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 상당히 큰 지역의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멋진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의 한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 메일에 당신이 푸틴이라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도 하지만 트럼프의 재선 승리는 상당히 먼 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이미 군대 및 전투 효율성에서 큰 소모가 있었다. 2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수천 대가 넘는 탱크가 파괴됐다며 러시아의 승리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이상 KUMC TV 다보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진입한 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배우 출신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실은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폐지를 선언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 내용과 각 장관 후보들의 인사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현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현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입니다. 후보자는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오래 종사하신 분으로 과거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추신 분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중앙일보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서 폐지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가족, 또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이런 업무는 원래 소관부처로 이관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장관 후보자 신원식입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유인촌입니다. 저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답이 현장에 있고 또 현장이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 AI나 챗봇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그 외에 모든 지원하는 이런 모든 방식에 대한 새로운 또 앞서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계획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지역 균형 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정말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좀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부여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김행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가장 큰 산하기관인데 거기 원장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과 집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그래도 중요한 업무들이 남아 있고요.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대상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TBS 김어준, KBS 주진우 최경영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최주은 기자입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 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이들 3명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한 정도가 유독 심각했다고 특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했었습니다. 윤 의원은 고발 대상자를 축소하고 축소해 우선 3명만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향후 추가로 살펴보고 TV시사 제작 프로그램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KUMC TV 최주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7세 어린이가 생일날 가족들과 주립공원에 갔다가 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당일 생일을 맞아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생일 선물이 된 셈입니다. 최주은 기자입니다. 9일 미 아칸소주 주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아칸소 머프리즈버러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인 Crater of Diamond State Park에 방문한 올해 7세의 여아 에스펀 브라운이 공원 내에서 2.95캐럿의 황금빛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의 아버지 루터 브라운은 에스펀이 더워서 잠시 앉으려고 울타리 옆에 있는 큰 바위로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내게 달려오면서 아빠, 내가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공원 측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들러 발견한 보석을 확인했고 공원 직원이 다이아몬드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원 부감독관인 웨이먼 콕스는 이 다이아몬드는 반짝이는 광택이 있고 깨진 면이 없는 완전한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올해 공원 방문객이 발견한 것 중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고 공원 측은 전했습니다. 공원 측에 따르면 이 공원 방문객들은 매일 평균 1에서 2개씩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며 올해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563개로 도합 89캐럿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 주립공원이 되기 전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농부존 허들스턴이 처음으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이래 총 7만 5천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굴됐습니다. 방문객들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37에이커 규모의 들판은 화산 분화구에 침식된 표면으로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외에도 자수정과 석류석 등 보석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공원에 들어온 뒤 이곳에서 찾은 보석을 아무런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상 KUMC TV 최주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